많은 귀화자가 있지만 이름까지 개명하는 분은 드물지만 진정 현명하신 분 같네요. 이런 분은 대한민국을 어디서든 빛 내실 분입니다. 한국 귀화시험 어렵네. 독일 박사자매 한국 귀화에 미쳐있는 이유 해외 감동 사연. 이번엔 한국 사람 돼. 야, 한국 사람 되기 힘들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외국인 자매가 보입니다. 오랜 기간 고생을 한 것인지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 이후 자매는 무언가 생각이 나는 듯 잠깐 그 자리에 굳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사연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일 태생에 한국으로 귀화하고 생활을 한 지 5년이 되어 가고 있는 안겔라 자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안선주, 안민주라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성공한 자매입니다. 귀화하는 과정에서 왜 스트레스와 한국 이름을 고민하는 저희를 보곤 외국인 친구들이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걱정할 정도였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고민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저는 역사학을 전공했고 언니는 언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 다 전공으로 인해 한국에 체류하기로 선택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한국에서 살자라는 다짐을 했을 때부턴 한국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게 당연하기에 사람들이 부르기 어려운 이름보다는 당연히 한국식 이름을 갖고 한국의 국적 취득을 위한 시험을 당연히 봐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거였으며 우리 자매의 그런 신념은 친구들의 말에 휘둘릴 정도로 약한 게 아니었기에 고생은 했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었고 그렇게 2년 만에 귀화를 성공했고 이번에 개명까지 완벽하게 이뤄냈답니다. 주민등록증이 새로운 이름으로 발급될 때는 손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소속 잊지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저희 자매들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처음 오게 된 건 꽤나 오랜 시간을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생활을 시작한 지는 7년이 되었지만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여행으로 할아버지를 따라왔던 게 전부였는데 할아버지는 한국을 오면 꼭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시고 우리 자매가 호기심에 바라보고 있으면 사죄의 눈물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죠. 그래서 한국은 우리 자매에겐 눈물의 나라로 인식이 되어 사실 지금처럼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가 궁금했고 언니는 한글이 궁금해서 한국을 같이 오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 꼭 학구열에 의해 귀화를 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없다곤 말은 못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른 점에서 한국의 매력을 느껴 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이나 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기에 대체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속담 중 우물안개구리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딱 이런 상황에 쓰기 좋은 이야기죠. 우리 자매는 공부를 위해 한국을 처음 왔을 때는 할아버지와 같이 한국을 오던 때와는 느낌적으로 상당히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오던 한국과 7년 전의 한국은 완벽할 정도로 다른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발전을 한 상태였죠. 그렇게 우리는 놀라움의 숙소로 향했고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초반에는 연구만 전념을 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몰랐지만 추후에 우리 둘의 모습을 보곤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블리카카카 동과 동문문. 저희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갈라지거나 피부병이 걸리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고 머리는 항상 푸석함에 쌓여있는 상태가 지속되어 놀림거리가 되거나 흉측한 괴물로 불리곤 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할 정도가 아닌 완전히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과체중이 아니었던 날이 없을 정도로 꽤나 육중한 몸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죠. 한국에서 생활을 반년 정도 하고 나니 피부 질병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살은 평균 몸무게 정도까지 빠지면서 자연스레 다이어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이 빠져서인지 몸도 훨씬 더 좋아지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았더니 딱히 다른 점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런 궁금증의 시야가 넓어진 우리들은 꽤나 금방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스트레스였는데요. 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거짓말을 하지만 어딘가 공개가 되는 정보나 도착 시간 같은 것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대기를 하거나 기다려야 되는 스트레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이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 게 대중교통일 테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대중교통보다는 택배나 방문 서비스가 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일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인터넷 설치부터 집의 수리를 위해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당일은 둘째치고 한 달 안에 해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정도로 하염없이 기사님들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일 혹은 이길에 처리가 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몰랐을 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당연히 인터넷은 최대한 빨리 필요로 했고 가장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국하고 유심을 받자마자 신청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연락을 주겠지란 생각을 하려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LEAR 전화를 받은 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화의 주인공은 인터넷 설치 기사님이었고 저희가 신청한 것을 보고 집 근처에 계시다고 곧장 방문을 주시겠다는 말을 해서 언니는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던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정을 들은 기사님은 시간을 맞춰주셨고 정신없이 가게 되었고 도착한 곳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사님이 보이셨고 저희를 보곤 외국인이라 당황을 하셨지만 언니와 대화를 잘 나누고는 순식간에 설치를 끝내고 나가셨죠. 그렇게 3분 정도 있다가 핸드폰이 울리고 기사님의 사진과 평가를 해달라는 사후 서비스까지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우리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방금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우리가 벌써 인터넷을 설치했다는 게 말입니다. 독일에서 이사를 하고 인터넷 설치까지 10번의 약속 취소와 사주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게 불현듯 스쳐 지나갔고 지금 이 상황이 꿈만 같았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을 귀국하자마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주문한 택배들이 약속한 시간에 맞추던가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한국의 속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언제 올지 모른다는 초조함이나 스트레스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충분히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독일에서처럼 항상 긴장감에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바로 생활 환경 역시 저희들을 바꾸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독일의 비만율은 전 세계 최고로 통하던 때가 있었죠. 살이 찌는 이유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죽일 놈의 독일 자랑인 소세지와 맥주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 소세지와 맥주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먹는 식사에서 채소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기 힘든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디 식당을 가도 밑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반찬들이 나오는 것도 놀랍지만 그런 밑반찬은 대부분 채소로 이루어진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고 그 식탁에 우리가 주문한 메인 요리까지 나오게 된다면 딱 눈으로 봐도 완벽한 균형적인 영양을 갖고 있는 밥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맛이 맞지 않아서 적게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자매는 놀랍게도
독일의 음식들보다 한국의 음식들이 입에 더 잘 맞는 것인지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고 있고 몸을 쓰는 일 역시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맞춰져 있는 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짜고 매운맛에 엄청나게 살이 잘 찌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상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요. 김치만 먹으면 살 빠지는 건 진짜 순식간에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 사라지게 된 계기는 정말 별거 없이 물 탓이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독일 아니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는 물에 석회 성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딱히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정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물기가 사라진 싱크대와 변기 혹은 욕조에 하얀색 띠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유럽에만 있다 보면 그런 물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석회가 없는 물 자체를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것을 완벽하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묵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물 여러 기관에서 발표된 콧물 석회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말에 물 탓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수돗물을 마셔보게 되면 석회수를 마실 때와는 다르게 칼칼한 느낌이 전혀 없으며 한 달에 한 번씩 꼭 생기는 배탈이 한국에선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의 몸에선 석회수가 안전한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강암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땅에서 나오는 물은 석회 성분을 하나도 안 담고 있기에 샤워를 해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독일에서 샤워를 하게 되면 꼭 무언가 불순물이 남은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한 것들은 가끔 불편함을 만들어줄 정도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샤워를 하게 되면 그런 이물질이 붙어있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고 정말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샤워가 된 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꼭 샤워기 필터를 가지고 간다고 할 정도로 석회수는 안 맞는 것이죠. 여기 글들 보면 가끔 여성분들 중에 어떤 화장품을 사용해야 피부가 좋아지는지 물어보는 질문이나 어디 병원에 가도 피부병이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한국에서 파는 샤워기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면 금방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한국으로 귀화를 고민하게 했죠. 하지만 그런 환경의 장점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한국에 귀화하게 만든 이유가 따로 존재했죠. 그건 바로 한국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생활하는 곳이 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만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있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개념에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적응을 하기 전까지는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긴 했죠. 처음에 한국을 왔을 때는 예의 범절이란 것을 모르고 어른들에게 조금은 버릇없이 굴었던 것이고 저희들의 그런 모습이 안 좋게 보였는지 꽤나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화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어른들을 피해 다녔지만 추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똑같이 하면 욕먹을 게 너무 뻔히 보여 본인들 선에서 교육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독일에서는 내 가족이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고 어디 가서 욕을 먹던 폭행을 당하던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데 비해 한국은 그러한 것들 없이 같은 동네에 살면 서로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는 것 같았죠.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과일을 사서 나눠주시거나 김치를 갖다 주는 등 자취를 하고 있는 저희와 같은 학생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고생하는 택배 기사님이나 집을 방문하는 설치 기사님들을 위해 집 앞에 음료를 놓아둔다거나 설치가 끝나면 음료를 꼭 하나씩 쥐어주는 상당히 따뜻한 문화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할아버지에겐 한국이란 나라가 눈물로 기억되는 이유도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아마 독일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악재에 대한 사죄와 한국이 그러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나라라는 사실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로 일을 하러 왔었고, 그때 크게 입은 은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었으며, 한국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깊어질수록 슬픔이 많은 역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항상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힘과 하나됨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보며 놀라움이 정말 크게 다가온 것이고, 한국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언니 같은 경우는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 항상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던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과정과 활용되는 면에서 상당히 대단함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자매는 한국어로의 귀화를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귀화 시험을 볼 때는 서로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 지식을 나누면서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고차원의 문제들이 나오면서 16 몇 번의 낙방을 하게 되었고, 2년이란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야 귀화를 할 수 있었죠. 귀화를 하고 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현재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즐겁습니다. 특히 한국만이 갖고 있는 낭만적인 모습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까지 말이죠.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가장 크게 돌아올 때는 바로 유럽을 다시 나갈 때, 요건 한국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입국 수속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여권 PASSPORT, 그러한 자랑스러움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요즘은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외국인이 많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냥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꽤나 오랜 시간 한국에서 지냈고 행복했다는 생각이 가득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추후에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고 눈을 감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사죄의 마음과 감사함을 꼭 함께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한 것도 그렇고 참 용기 있는 자매네요.